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88호 제2면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10만 가구 확대 제공.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새 차 사업이 본격 시행되어 추가 10만 가구에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본 서비스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 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말 기준 총 20여만 가구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작년 한 해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총 16만 3,268건이었다. 응급 버튼을 통한 신속 신고 1만 7,950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가 6,265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낙상, 고독사 등이 의심되어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 13만 9,053건이었다. 울산의 일흔대 어르신은 심근경색 시술 후 댁에서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응급 버튼을 눌러 신속히 119의 도움을 받아 치료하였다. 전북 완주군의 80대 어르신은 외출 중 자택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한 전북 정읍시에서는 80대 어르신이 첨저혈당 쇼크로 쓰러져 활동이 감지되지 않자 응급관리요원이 보호자 확인 후 현관문을 개방하여 응급실로 이송해 생명을 구하기도 하였다. 2023년 본격 시행되는 새 차 사업은 살려줘를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과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컬 서비스 등 발전된 기술을 추가로 도입하였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연민섭 노인정책관은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계시는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빈틈없는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사업 분석을 통해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앞으로도 계속해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마련 위한 정책과제 발굴 전략기획단 발족.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정책과제 발굴 전략기획단, 이하 기획단을 발족하고 제1차 총괄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해당 기획단은 박문석 단장, 국립교통재활병원장 을 중심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 분야 학계 전문가, 관계단체, 자문기구 등이 참여하여 정책 여건을 진단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전달체계, 인프라, 재활의료, 장애 유형별 보건관리, 3번지계 분과, 발달 정신, 외부기능, 내부기관, 여성장애인 보조기기, 재활운동 및 체육 총 8개 분과위원회가 11월 말까지 운영된다. 분과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장애계 의견 수렴을 거쳐 중장기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실시하여 종합계획을 2024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활발한 분과별 논의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과 관련한 중장기 주요 건강정책을 적극 발굴해 차별화되고 내실 있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초석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는 당부와 함께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통계를 활용해 근거에 기반한 장애 유형별 건강 문제를 분석하고 주요 정책 과제를 도출하여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개발원 2023년 장애인식 개선 교육 전문 강사 양성과정 참가자 모집.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 이오는 6월 21일 수부터 6월 30일까지 2023년 장애인식 개선 교육 전문 강사 양성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장애 분야 현장 경력 3년 이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의 경험 5회 이상, 3년 이내, 공공 또는 민간 분야 장애인식 개선 교육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교육과 접목 가능한 특기가 있는 사람,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 수준을 갖춘 사람으로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 기관 전용 시스템 https://www.abel-edu.or.kr/expert/회원 가입 후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 마감일인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 양식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 공지사항 https://www.body.or.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참가자는 1차 서류 심사, 2차 영상 심사, 3차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발된 교육생은 9월부터 10월 중에 열리는 대면 교육 수료 후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장애인식 개선 교육 전문 강사로 위촉된다. 이후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의무 대상 기관,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법무부, 변호사 시험 장애 응시자 편의 지원 개선. 법무부는 법조인 선발 양성 개선 TF 논의, 장애 응시자 및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장애 응시자 편의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변호사 시험 사례형 과목의 지문 길이,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전맹인에 대한 추가 시간은 현행 1.5배에서 1.7배로, 지체장애,
중증, 뇌병 변장애, 중증, 약 시자는 현행 1.33배에서 1.4배로 연장하였다. 고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던 점자정보 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를 전맹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 법무부가 제공하기로 하였다. 논술형 시험의 쟁점 메모와 법전 조회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트북을 활용하는 장애 응시자에게 추가 노트북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제13회 변호사 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 CBT 시행에 맞추어 장애 응시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일반 응시자와 달리 개인용 키보드와 마우스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선천적 전맹 시각장애인으로서 최초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김진영 변호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법무부는 8.5. 도 시행 예정인 제14회 법조윤리시험부터 위 개선 방안을 적용하고 향후에도 장애 응시자들이 변호사 시험에서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금융상품 가입 가능해진다. 앞으로 시각장애인 혼자서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보호자 동행을 요구받지 않고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시각장애인 은행 거래 시 응대 매뉴얼, 이하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이 자필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장 개설이나 예금 대출 상품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 처리 방식을 마련하였다. 그간 금융당국 및 은행업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률 시행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금융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제도 및 수단을 마련하였다. 장애 유형과 무관하게 무인 자동화기기 ATM을 이용할 수 있게 범용 장애인 ATM 보급을 확대하고 점자통장 점자카드 음성 OTP를 제작 배포하는 한편 점자번역 및 수화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시각장애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 대출 상품 등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안내 절차 또는 응대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등 일부 불편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시각장애인 혼자서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은행 내점 대기 퇴점 시 응대 요령, 주요 업무 처리 방법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금융거래 보조수단 별표 사인 활용 방법 등을 마련하였다. 우선 영업점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 직원을 전담 창구에 배치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 전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의사에 따라 전담 창구 이외 일반 창구 이용도 가능하다. 시각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도 본인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가급적 지양하고 사전에 행동에 대한 안내를 말로 표현해야 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계약서류 등의 자필로 기재가 어려운 경우에도 보호자 동행이나 도움 없이 혼자서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 또는 대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전담 직원이 서류 작성을 보조할 수 있게 된다. 전담 직원은 계약서류상 자필 기재가 필요할 시 고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서류 작성을 보조하게 된다. 이때 전담 직원은 고객에게 대신 기재할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고객 본인이 직접 구두로 발음하게 한 후 이를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이는 시각장애인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한다. 한편 보호자가 함께 내점한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이 구두로 발음한 내용에 따라 보호자가 대신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다만 은행은 불완전 판매 등 분쟁 예방을 위해 판매 과정을 녹취하거나 녹취가 어려운 경우 관리직 직원 등이 서류 작성 보조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 입증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품 가입 이후에도 유선 또는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여 가입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별도의 확인 절차, 해피콜을 거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은행별로 시각장애인이 은행 업무를 더욱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QR코드나 음성 안내 URL 등을 통해 계약서류 내용을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점자로 된 보안카드나 계약서류 제작을 확대하는 한편 음성 OTP 발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전 신청제 또는 대리 발급 제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각 은행 별표 사인 은 23년 6, 7월 중 모든 영업점에서 매뉴얼에 따라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예금 대출 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전면 실시가 어려운 일부 은행은 시각장애인 거점 점포를 지역별로 일정 비율 이상 지정하여 운영하고 해당 비율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각 은행은 시각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점포의 위치, 운영시간 및 제공 가능한 보조수단 등을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